잘하는 걸로. 사실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은 좀 귀여운 정도죠. 아, 이게 귀여운 정도예요? 아이 그럼 사안 자체가 구타가 나왔는데. 아니야. 사안 자체가 그냥 구타와 이거는 같이. 그냥 살면서 그냥 일어나서 지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일이 있다. 있고 좀 깊게 딥하게 들어가는 사안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껌이라고 하죠. 아, 그 정도는. 그렇죠. 이 정도가 껌입니까요? 요거는 이제 껌보다는 좀 더 심한 이야기를 심하게 씹을 수 있는 얘기를. 두 번째 파이팅 우리 알파고 씨. 자, 잘 나가는 외신 기자였던 내가 결혼 2년 만에 돈 까먹는 백수가 되었다. 잘하죠. 저는 집사람이랑 지금 결혼 지 7년 차이고 7년. 예, 7년 차. 그리고 와이프랑 어디서 만났냐면 내 학원에서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내 학원에서 만났는데 예, 학력 좋으시네. 거기서도 저는 내 학원 다니면서도 이미 직장을 가진 상황이었어요. 외신 기자였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 과거를 얘기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제 과거가 어떤 과거있냐면 제 아버지가 이렇게 전기 전등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를 아들한테 맡겨야 되니까 아들이 전지전자학과에서 졸업을 해야 되고 엔지니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 붙었고 터키의 제일 유명한 과학고등학교를 붙었어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제 고등학교 선배 한 명이 카이스트에서 교수예요, 지금. 예. 이야. 다음에는 이제 이스탄불 기술대학교를 붙었고 근데 아버지가 이런 전기 IT 기술을 판다면 그러면 IT 대강국 어디냐? 한국. 그럼 한국에 가서 좀 약간 교육을 받아보자. 해서 제가 붙었던 대학교다 카이스트라는 자매 결혼이 있으니까 그걸 저는 이제 연결을 삼아서 카이스트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전에 왔어요. 장학금을 받고 왔는데 와보니까 잠깐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IT가 잘하는데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2004년 때 모든 거를 다 때려치고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정치외교. 이때까지 한 걸 다 빼고. 아깝다. 예, 이게 이제 모든 거 이제 내 학교 안 가고 아예 입학을 정치외교학과를 했어요. 졸업하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사회대를 다니는 터키 학생이 저 없다 보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이 됐어요. 왜냐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 만한 사람 없잖아요. 저 말고는.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2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일했던 회사가 터키 정부랑 싸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부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폭로를 하니까 언론사가. 예, 제가 일했던 언론사 언론사가. 눈에 가시가 됐군요. 네, 그래서 쿠데타 기도가 있었어요.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핑계 삼아 우리 언론사를 없애버리고 제 선배들 다 감옥에 갔고 저도 지금 강제 소환 당할 뻔했고 강제 송환을. 예,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수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기엔 이거 뭐냐?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금수저를 잡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흑수저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됐죠. 이미 제- 그 나라에서는 반정부 인사처럼 이렇게 찍혔네. 그렇죠, 그렇죠. 백수뿐만 아니고 반정비 인사예요. 어휴야. 네, 더블.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때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를 좀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띠가 있다 우리. 예, 그래서 2016년에는 처음으로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안 한대 스탠드업을.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야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경제 문제를 스탠드업 코미디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 했더니 집사람이 너무 미쳤어.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개그맨을 해도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를 한다라는 거. 와이프 입장에서 걱정하죠. 멋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극장을 대관했고 밤에는 포스터를 만들었고 이걸 인터넷에 올려주고 이제 티켓을 판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랑 그때 너무 싸웠죠. 이거는 진짜 우리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몇백만 원 정도 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데 미친 짓이 아니냐 이거. 저도 걱정하지 마. 한국에 스탠드업 코미디가 없어. 지금 뭘로 오시냐. 집사람들 야 없는 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연이 끝났는데 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좌석 한 80% 정도 재웠어요. 예. 저 보기에는 오케이 됐어. 나 이제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 기분이었는데 네.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여보 좀 동네에 있는 카페를 좀 가자. 좀 얘기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갔는데 이제 됐지? 이제 그만둬. 너 이제 했잖아. 이제 그만둬. 다행히도 돈이 날아가진 않았어.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제발 너 일에다가 집중을 해요. 아내가 인정을 안 했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 공연에 있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려주고 이렇게 2분, 3분 짤로 그 홍대에서는 바를 이제 이렇게 빌리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들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연락이 돼서 제가 합류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너 그 공연을 가는데 돈을 버냐? 그 공연 자체로 바로 돈이 나오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기들 생겼어요. 밤에는 이제 애기들 돌봐줘야 되는데 저는 밤에는 이제 공연 가니까. 바들에 있고 공연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바에서 뭐 하고 있느냐. 바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거죠. 그치, 일하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집사람 보기에는 너는 가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좀 약간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하니까 집사람이 좀 약간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집사람의 친구들 다 무슨 연구소 그렇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네. 이렇게 승진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변에 저 말고는 이렇게 미친 도전들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남편 바에서 공연해. 뭐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저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들에서 이런 남편 있잖아요. 자꾸 여보 이번만 좀 믿어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여보 나 없었어. 잘했잖아. 이번에 왜 이러냐? 나 지난번에 잘했잖아. 이번에 왜 이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이 변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도요? 예,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사비를 내서 해외 공연을 만들어 버렸어요. 일단은 일본에서 했고 일본에서 공연이 잘 되니까 일본에 있는 싱가포르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공연 자리를 잡아주고 처음엔 제가 사비를 줬지만 다음엔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이 그 비행기 표 숙박을 대주진 않았어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저는 투자를 하니까 얼마 전에 아부다비에서 5성급 호텔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집사람 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어떻게 보면 이상한 투자를 한다는 걸로 보이지만 제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큰 그림을 봐. 근데 그런 얘기들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믿어줘도 큰 그림을 되겠네. 본다는 거. 근데 안 믿어주는 아내가 좀 약간 야속거든요. 네, 기분 나쁘죠. 안성우 씨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지금 왜냐면 너무 좋아요. 사람 웃기는 거 좋잖아요. 아내에게 좀 감사합니다, 믿어달라는 선배님.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해보세요. 아내에게 지금. 여보, 나 실패한 적이 없잖아. 왜 그러냐? 아, 이제 좀 의심을 좀 버려. 아니 그리고 동치미까지 나왔잖아요. 가장 치열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의 진짜. 정서를 이게 대변하고 아니, 있잖아요. 최영림 씨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알파고가 얘기하는 거 쑥쑥 들어와. 이야. 너무 말을 동사, 잘해. 조사, 부사 모든 게 쏙쏙 들어오고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지금 우리 알파고 씨가 이야.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고 너무나 재밌고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알파고 씨는 정말 성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알파고 씨 싶습니다. 아내라면 저도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지금 아내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네. 왜냐면은 알파고 씨가 저렇게 똑똑하고 정말 많은 걸 가지신 분인데. 학력도 좋고. 네, 맞아. 학력도 좋고. 근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도전을 사실은 결혼 전에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하고 했으니까 하는데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 전까지 탄탄하게 평평하게 있다가 결혼하자마자 아니 미친 근데 도전을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에 기자 생활했을 때의 네. 수입과 지금 네.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지. 수입이지 수입. 어쩔 수 없어 가정을 잃었으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돼.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지금의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니 지금에 와서 이제서야 와서 이제 옛날 외신 기자의 수준에 도달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아니 물론 그동안이라는 게 있는데 모두 아니 세상에 밑밥 없이 어떻게 고기가 잡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집사람이 연구원 다니고 있었는데 예. 제가 얘기했어요. 나 외신 기자니까 월급이 괜찮으니까 너 꿈이 있잖아요. 대학원 때 너 꿈이 있었어. 그 꿈을 가서 실천해. 어차피 돈은 제가 보니까. 근데 집사람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1년 반 지나가니까 제가 백수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게끔 돈을 벌었어요.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 너네 남편 뭐 한다 했을 때는 그 질문에 답변을 아니야.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난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현실인데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 답답한 저희가 거야. 밖에서 보면 저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안에 나도 입장을 응원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안에 입장. 저도 네, 어떤 네. 생각을 하냐면 네. 저 알파고의 아내 생각을 좀 하는데 오케이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밤샘 작업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한 그 레지던트가 이렇게 인턴이나 뭐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니까 그 사람의 매력에 반했어. 데이트 신청을 하고 결혼을 했어. 뭐 나름 이쁘기도 하고 그랬겠죠. 했는데 이 친구가 외모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나 연예인 할래.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병원을 관뒀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돈이고 뭐 다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 돈이 아니야. 딴 게 아니라 외신 기자로서 이 사람의 어떤 매력, 지금까지 살아온 이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듯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도전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 난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사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중간중간도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했지? 그 돈 얼마야? 이제 돈 벌어. 이렇게 된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 적 있나요? 그게 작은 돈이든 아니면 정말 최홍리 씨처럼 큰 돈이든. 맨 처음에 일 때문에 만났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매니저먼트 계약을 5대5로 했었어요. 저도 없었고 이제 저희 남편도 열심히 둘이 같이 하자는 그런 계약 때문에.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해도 정말 마이너스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니까 진짜 노래 하나 터지니까 정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대5면은 비중이 커지잖아요. 네, 양쪽이 다 커지죠. 커지죠. 근데 생활비를요 달라고 그랬다면 맨 처음에 생활비를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5대5를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5대5예요. 결혼을 했는데 왜 나눠요? 대박이다. 일은 일이고 또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따로 갖고 계시네 지금? 그렇죠.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대5 비율이면 지금 많이 커졌는데 나한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좀 그랬어요. 그때 막 무슨 소리냐고 사무실도 꾸려야 되고 자기가 돈 쓸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항상 뭐를 살 때마다 그냥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안 사도 되는 거. 줄 것도 생각하고 누구 줄 것 사고. 생각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 좀 사라고. 바뀌었어요. 다른 집하고는. 그만 좀 사라고. 그래서 그걸로 많이 충돌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는요. 혼자 마트에 가는 거예요. 저를 안 데리고 가요. 잔소리하니까. 잔소리하니까. 근데 생활비 줄 때를 안 주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나? 안 되지. 근데 우리가 1, 2, 3월 달은 좀 비수기잖아요. 이제 그때는 둘이 뭉개는 거예요. 안 되지. 무슨 소리. 그래서 4분의 1인데, 내가 1년에. 아무리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그래도 줄 거는 줘야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카드값이 어디 나가야 되고 뭐 하는데 그것까지 받으려고 그래. 나도 일 안 했거든요. 나도 받아야죠. 생활비 달라고 붙었군요. 싸웠어요.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그러니까 하느냐. 돈이 있는 걸 아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싫은 거지. 좀. 그래서 저는 남편이 부돈에서 알거지가 됐을 때는 별로 안 싸웠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럴 때는 안 싸워요. 못하죠. 근데 최근에 가장 우리 남편이랑 돈 때문에 제가 화를 냈던 건 뭐냐면 차라리 돈을 안 번 건 괜찮은데 저희 집이 6층짜리 이제 이렇게 연립이에요. 근데 위에 옥상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 가구 세대들이. 근데 우리 남편이 거기 갔다 오더니 저기를 왜 놀려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들 안 가니까. 근데 저희는 마당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잘 가꾸면 되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예. 그럼 오후 2시에 오십시오. 그래서 왜 누가 와? 우리 집 누가 왔더니 견적을 한번 내보려고 그러더니 중요한 건 우리 남편이 뭐 본인 적금 들은 돈으로 서프라이즈로 선물 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본인 빌딩이 아니신데. 아니지. 저희 언제 나갈지도 그러니까 다 모르는 지을 때까지는 관리실에서 모른 척 하겠네요. 왜냐면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없는 그래서 너무 어이가 회복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뭐 좀 되는데 막 해놓으면 뭐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기 진짜 죽이지 마. 그거 해놓으면 안 죽이지.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이에요. 늘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의 케이스가 굉장히 조촐하게 보이게 하는 아무것도 아니게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조족지혈이야. 개념이 너무 없고 전에는 막 무슨 전원주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는 시내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그랬더니 니는 그냥 오피스텔 하나 사서 있고 집을 팔아서 원룸에 있고 자기는 전원주택 살고 넓은 데서. 정말 예, 우리 이정훈 씨. 잠시 울 시간 드릴게요. 예. 4년에서 한 6년에 한 번씩 싸워요, 돈 때문에. 4년에 한 번. 네, 대체로. 왜냐면 올림픽이네. 저희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해요. 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이제 이사를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다 바꾸는 거야. 와이프가요? 네, 전자제품부터 가구를 다 바꾸고. 남편을 못 바꾸니까 세탁기 바꾸는 거죠. 야, 좀 심하다. 그러니까. 예. 근데 요번에도 또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살짝 평소가 좀 더 커졌어. 이제 들어갈 게 많은 거예요. 더 사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해왔는지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는 거야. 근데 본인도 돈을 좀 벌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한테 하면은 화가 더 많이 났을 텐데 본인도 3분의 1을 내니까 화는 덜 나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해필이면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한 27일 동안 엄마 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시어머니 근데, 모시고 네,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좀 뭐 애기나 와이프가 엄마 집에서 살고 싶긴 했었어 라고 말을 했지만 세 끼를 다 차려야 되잖아. 엄마는 한 가지를 다 안 드세요. 몇 끼니만 틀려야 돼. 이걸 다 하는 거야.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도 여러 개를 샀는데 미안해서 싸움을 못 하겠는 거야. 여보 이거 좋지 않아? 이거 들어와야 돼. 유행이야. 유행이면 해야지. 그러고 삽니다 요새. 저는 얼마 전 얘기예요. 며칠 됐어요.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며칠 됐어. 별이방이 이제 좀 별이가 이제 크니까 네. 좀 넓히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책상도 좀 큰 거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 아내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부터 뭐 알아서 하겠지. 난 딱 얘기하는데 어느 날 자기 좀 모자 좀 쓰고 있으래요. 왜? 그러니까 피아노를 보러 온대. 그래서 피아노? 피아노 왜? 그러니까 팔려고 누가 살려고 이제 먼저 보러 온다는 거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별이가 피아노를 안 쳐요? 쳐요. 치는데 왜? 치는데 이제 자주 안 치고 이제 가끔씩만 치니까 그 모자를 쓰고 이렇게 쓰니까 뭐 왔다 갔다 보고 뭐 가더라고.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사우나를 갔어. 그래서 사우나 하다가 이건 꼭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이제 나오면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왜 그래? 당신 그 피아노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거 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아 그러더라고. 가격이 안 맞아서 잘 됐네. 근데 이제 나는 팔고 안 팔고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마음을 먹어. 마음 자체가 나는 기분이 나쁘고 그 이유가 내가 사준 피아노는 괜찮아요. 내가 배우니까 별아 아빠가 사줄게 이래서 팔 수 있어. 그런 건 난 신경 안 써. 근데 우리 신장준 누나가 사준 거예요. 별이가 피아노를 친다 그러니 누나가 잘 사는 집도 아니잖아.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사시는 누나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준 피아노야. 저 팔 때는 몇십만 원. 네. 근데 난 그 피아노가 나한테는 누나가 사준 거니까 되게 소중하게 난 쓰고 의미가 있죠. 마루에 놔둬도 되고 거실이 넓은데 놔둬도 되는데 이거 굳이 팔아야 돼? 그건 아니지 않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럼 우리 아내 같으면 그래? 몰랐네. 난 또 그냥 별이방 크게 해주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근데 잘 됐어 그러면 되는데 왜? 당신은
누나가 해준 200만 원 피아노가 그렇게 소중해? 그렇게 소중하면 당신 집 살 때 2천만 원 엄마가 보태줬잖아. 그리고 당신 중국에 사업할 때 마지막에 돈 부족해서 1,800만 원 아버님이 보태줬잖아. 3,800만 원 안 갚았잖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딱 그러는데 화가 확 나는데 할 말이 없지. 할 말은 없는데 나는 그 3,800만 원이 물론 크죠. 200만 원보다. 근데 나는 200만 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나는 있죠. 그 형수님께서 처음에 저 피아노 치우려고 이렇게 얘기라도 상이라도 했으면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안 하고. 그게 섭섭한 거죠. 그렇죠. 그게 섭섭한 거죠. 근데 진짜 우습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그냥 피아노로 시작했는데 그 돈이 싸우다 보면 예전에 그렇지. 당시 2천만 원,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1,000만 원 이렇게 싸워지는 게 맞아. 그게 진짜 무서운 제가 이야기고 지금 치사해지는 게. 최영림 씨 얘기를 듣고 그 피아노를 누나가 사준 피아노를 그렇게 상의도 없이 팔으려고 했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제가 아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이걸 썼어요. 같이 봤네요. 아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최영림 씨 편을 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천만 원과 1,800만 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아내 같으면 그래? 몰랐네. 난 또 그냥 나는 그 3,800만 원이 물론 크죠. 200만 원보다. 나는 그걸 왜 쓰시나요? 호흡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 얘기 자체만으로도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댁 문제가 그렇지, 너무 약간 예민하죠. 돈이랑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자체가 싸우는 게 돈 얘기도 많이 싸우고 시댁 문제로도 많이 싸우는 게 부부인데 거기서 돈까지 좀 합쳐지거나 그러면 참 잘하신 거예요. 시댁 문제로 싸우는 건 없겠어요? 우리는 이런 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인이 이걸 좀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제 집 막내 동생은 의대생인데 이제서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6년에 졸업해야 되잖아요. 네. 거의 11년 걸렸어요. 오, 공부를 좋아하시나 보다. 든든한 분이네. 학교에서? 예, 좀 약간 좀 재수로만 했어요. 학교를 좋아하면 그렇게 오래 다녀. 예, 이제 대학교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학비를 제가 내고 있었는데 학비는 그렇게 큰 돈도 하지는 않지만 나름 이제 매달 어느 정도 돈 나가잖아요. 집사람 이 현실 알고 있으면서 결혼했어요. 내가 애 학비를 보내주고 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 집사람을 제가 결혼했을 때는 애는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인데 대박. 이제서야 졸업했는데 이제 10년을 됐네. 야, 왜 빨리 졸업을 안 하냐, 애가. 그것도 시댁 문제네. 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왜냐면 집사람 말이 맞아요. 나도 답답해. 나도 지금 답답해.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예. 부모님이 왜 동생 학비를 안 대고 오빠가 돼요? 우리는 좀 약간 그런 정서가 있어. 이제 장남이 좀 약간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근데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알파고 씨가 사람은 좋은데 너무 부인만 챙길 사람. 생각해봐, 부인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정말 별로야. 답답하네. 아. 근데 요즘에는 시댁 문제 말고도 친정 쪽으로도 사실은 왜냐면 우리 김용인 마담님이 그때 와가지고 친정 쪽에랑 그래 조카. 구안이 붙어 있고 그러면 그래요. 그게 이제 네, 식구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힘들어요. 또 친정 오빠나 언니들이 연세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내 동생인 제가 좀 챙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남편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 툭 해요. 아, 니네 집은 왜 그러냐? 세다.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세시다. 세요. 아주 강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눈치 보이죠. 눈치 보여가지고 제가 더 화를 내는 맞아, 편이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남편 때문에라도 더 화를. 진짜 우리 식구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제가 화를 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시댁에서 형님이 이 얘기하면 이제 또 난리 날 거예요. 시댁 형님 중에 한 분이 큰 손이 동침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큰 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형님이?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이제 사업 자금으로 돌려드리고 했었어요. 돌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다가 왔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큰 돈을 억 단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 그런 돈이 없어요. 그때 벌어가지고 쓰느라고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적금이라도 저기 대출 받아서 좀 해줘. 제가 이제 친정 쪽에 너무 좀 많이 좀 해주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설마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 형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면 그때 따라 또 자, 그동안 잘 돌려줬으니까 좀 해줘봐. 누나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으신 순간 마음이 닫아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대출이라는 단어가 지뢰예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금방 돌린다고 한 달 안에 금방 돌린다고 그러니까 금방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지뢰예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보험회사 있던 거 빼고 뭐 적금 있던 거 빼고 있는 돈 합쳐가지고 정말 드렸어요. 결과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지뢰 박으신 거잖아요, 지뢰를. 지뢰 박으신 거잖아요, 지뢰를. 그래서 이제 이거 똥이지. 금방 돌려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하면서 형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이자도 나가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더니만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줘가지고 이렇게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당신 식구들 왜 그래? 나는 당했지만 당신 식구들은 왜 그래? 그러면은 더 큰일 나고.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한 번은 뭐 칠순 형님이 계셔가지고 집안에 모였는데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떡해. 형님 얘기가 나왔길래 돈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요? 그랬더니 고모부님께서 성질이 좀 불우하신 분이 계셔요. 하여간 왜 식구들까지 이렇게 못살게 난리를 피냐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진짜 시누이님들은 자기 언니를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던 싫으신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 한동안 또 막 우리 집안 창피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신 근데 거예요. 그 창피한 얘기를 이제 이 전국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 이제 큰일 났네. 나. 그런데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예. 모든 갚아야 되겠다 집마다 얘기하실 거예요. 고수예요? 집마다 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수가 아니라 식구들이 많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도와주게 되고 저렇게 해서 도와주게 되는데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비웠거든요. 마음 비웠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내가 좀 벌 수 있을 때 좀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마침 어디서 풀렸냐면은 그 우리 신우이님 아드님께서 숙모님 어머니가 잘 못 갚으면요 제가 나중에 잘 돼서 숙모님한테 갚을게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풀었는데 정말 돈 얘기는 친정하고 시댁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